안녕하세요. 마이크 작동하고 있겠죠? 어저께랑 다르게 오늘은 굉장히 오붓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고요. 옛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IT 업계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신사업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체 그룹의 신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화를 준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블록체인 베이스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SKT에서 더불어서 어센티케이션 페이먼트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그동안에 SKT가 쭉 해왔던 일과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웹3 어덥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저도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은 웹3가 그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새로운 어떤 형태를 갖다가 만들 것이다. 그쪽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2015년, 6년 이때부터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옛날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엔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알아듣는 임원은 하나도 없고 직원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다 이해를 하시지만 여전히 약간 의심스러운 그 사업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지난 한 8년, 9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 중에 SK텔레콤이 한 거를 쭉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엔 저희도 마찬가지로 메인넷에 관심을 가졌고 프라이빗 메인넷을 런칭을 해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 DID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데 한국 분이시라면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거를 갖다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증이 한 1,000만 명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지만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 대용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9년에 런칭을 했지만 지금 6년째 비슷한 템포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NFT 마켓플레이스 열고 그다음에 작년에 T-월렛이라고 웹3 지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기존에 중앙 집중적으로 있었던 모든 권한들이 개인에게 가고 개인도 이 에코시스템 전체에서 내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저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쪽 분야의 신사업을 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배리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또 웹3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굉장히 이게 가슴 뛰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열어서 이 기업 내에서 SK텔레콤 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입니다라는 거를 임원들 사이에서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기존 일본 엔터프라이즈 대상이나 일반 유저에게 여러분들이 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의 웹3 임팩트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여태까지 개인이 주고 있던 그 빅테크의 어떤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데이터나 나의 행동 반경이나 행동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빅테크가 소유하면서 거기서 머니테리제이션을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나는 뭐를 했지? 라는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하기 전에를 보면은 그 땅 가진 지주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과의 쉐어가 땅 가진 사람이 70%였다고 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30%.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일은 내가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5대5 정도로만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열광을 했어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 인터넷 세상에서 내가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인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룹이 있고요.
그거는 나랑 별로 관계없어. 나 모르겠어. 나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이러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공부하면 잘 될 거야. 공부가 너의 미래야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동의하지 못하고 굉장히 짜증나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웹3 KBW에 오셔가지고 이걸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너무 당연히 공감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저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어도 굉장히 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제가 느낀 점 공유를 좀 드려보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라는 것과 투명성을 가지고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오너십과 모니타이제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셋들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이 뭐 기본 예술품이나 아니면은 큰 빌딩이나 자산이나 뭐 IP나 이런 것을 갖다가 토크나이제이션 해갖고 뭔가 돈이 적은 많이 갖고 있진 나도 뭔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델들은 지금의 자본시장에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없어서 그렇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한 2천억짜리 빌딩을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사진 않아요. 돈 있는 기업이 그냥 사지도 않고, 그 대출을 받는다든가 대출로도 안 되면은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일반 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몇백억씩 모아서 그렇게 사죠. 근데 그게 더 많이 자잘하게 쪼개져서 일반인들도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뿐이지 이게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다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너무 웹2의 서비스 모델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신에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LTE 전에부터 이제 5까지 왔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LTE4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아니면 유선을 쓰지 않고 바로 모바일로 건너뛴다든지. 그게 아직 덜 발전되고 서비스가 많이 쓰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한 파라다임을 갖다 그냥 건너뛰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IT 강국, IT로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 새로운 기술이 주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3에서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좀 보면은 리얼 월드 RWA라고 하죠. 리얼 월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도 있고 비트코인 앤 이더리움 ETF, CBDC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작년에 제가 비트코인 ETF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말고 여기에 있는 우리, 열광하는 우리들 말고 바깥에 있는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화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비트코인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만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산 운용하는 회사들, 블랙록이나 이런 데는 몇 달을 보고 그거의 성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고객들한테 제안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아직 다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401k 같이 미국의 연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이 됐을 때 그냥 그 중에 일부 몇 퍼센트가 최고로 성과가 좋은 수익률을 많이 내는 에셋에 투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승인이 됨으로써 뭔가 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물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연금이 거기에 투자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클이, 미국의 그 이런 금융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재산의 가치나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 큰 운용사들이
제안하고 권유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웹3 비즈니스의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도하고 있는 RWA,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ETF, CBDC,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다들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시도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지금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를 올려 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기차를 놓쳐서 영영 타지 못할까봐 그 하나의 일부분을 시도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앞장서서 마구 달려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서 달려나가든지 간에 사실은 그 대다수 관심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 여기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지 이제 비즈니스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통신사를 보면은 저희 통신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가 뭔가 신사업을 갖다가 힘주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될 텐데 지금 몇 년째 그 기대를 못 맞추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힘주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통신사 입장에서는 밸리데이터라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고객들이 굉장히, 저희만 해도 뭐 2,700만 이렇게 되니까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3 월렛의 런칭, 이 웹3 월렛의 런칭을 하고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같이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도대체 언제쯤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일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저께도 잠깐 패널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레귤레이션 탓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레귤레이션이 지금 다 허용되고 지원하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블록체인을 민다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많은 유저들이 한꺼번에 이거를 써줄까? 정말 레귤레이션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퍼셉션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처에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 꼭 이 레귤레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리어는 퍼블릭 퍼셉션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TMF 사건,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살면서 아닌 것 같지만 뜬금없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예를 들면은 옛날 얘기지만 무슨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우리가 다리를 더 이상 짓지 않거나 그걸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때의 실수를 만회해갖고 더 튼튼한 다리를 짓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TMF 사건 때문에 이 피지나 벤사에 대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나 어떤 프로세스 정립 같은 게 새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고는 늘상 있어 왔어요. 어떤 비즈니스엔 사고는 있어 왔고 그 사고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냐는 나머지 사람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지 사고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웹2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서비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졌어요. 처음에 블록체인 얘기할 때 우리 그런 얘기했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뭔가 지불하는 게 굉장히 편해질 거다. 근데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다 알겠지만 하나 파이낸스 그룹에서 나오는 트래블 로그, 그 다음에 제가 쓴 트래블 월렛 이런 것들을 쓰면은 환전 수수료 없고 가갖고 필요한 만큼 환전해서 쓰고 바로 또 환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웹2에서 굉장히 많이 그 어떤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웹3가 되면은 그럼 더 편리한 건가? 나한테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고민이 있었던 건 이런 게 있어요. 웹3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시스템 어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신분증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히 이게 블록체인 비즈니스라서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제가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시큐리티 주고 트러스트 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이게 인식 속에 있는 웹3 비즈니스 서비스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웹2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웹3 서비스들은 여전히 뭔가를 하려면은 되게 복잡하게 단계를 많이 거쳐가요. 근데 그거를 해내는 많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에어드랍을 했는데, 제가 그 이벤트 참여해 갖고서는 그 토큰 하나 받는데 가다가 힘들어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한 3시간 4시간에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도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의 대상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도 쉽게 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 규제의 언서서티는 모든 비즈니스에 마찬가지인데, 뭔가 미래 예측 가능하고 거기에 명확하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요. 근데 이미 대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 다른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았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그만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석세스 스토리로 뭔가 베네핏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다 같이 좀 느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태계 속에서 기존의 블록체인을 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웹2 기업들조차도 같이 들어온 생태계가 크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진도가 좀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전기차 예를 좀 들으면은,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되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떴는데,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게 만족을 주는 어떤 생각이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당장 나 기름값이 굉장히 절약이 돼. 뭐 이거 2가지였죠. 근데 그때도 허들은 있었죠. 충전하는 데가 없어. 뭐 어때?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위험해 등등등등. 그렇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팔린 차의 18%가 전기차였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기후 환경 변화에 기여한다든가 금전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준다는 게 크게 이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웹3에서의 서비스들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 생각은, 웹2를 분리시키지 말고 적으로 삼지 말고 지금에 있는 빅테크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밟고 같이 가는, 협력해서 같이 가는 이런 전략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자들을 없애도 된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권이 필요 없어진다. 어떤 은행권이 같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의 힘 있는 자들은 기존에 이미 고객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베네핏을 나눠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웹3 블록체인의 철학만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고객들한테 푸시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더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이 분산이라는 것을, 분산, 트랜스페어런스,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소유, 이런 개념들을 넣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3에 있어서는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지주들이 갖고 있던 7대3의 그 소장농 그 매출에 나누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지주들이 얼마나 저항이 컸겠어요. 자기가 70% 갔던 걸 50%로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운동이 되고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하든가 아니면은 의지가 있어서 동참하든가 하는 어떤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이 무브먼트를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소셜 인테그레이션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SNS에서 톡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생태계를 점점 넓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웹3 매스 어댑션의 로드맵은, 그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증명을 하고 이 증명된 비즈니스를 옆으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석세스 스토리에 대해서 이 석세스 스토리를 좀 더 공유하고 내가 성공한 거를 다른 형태의 인더스트리 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런 행사에 와서 느끼는 거는 여기는 굉장히 들썩들썩하거든요. 다들 이게 내 세상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 하나의 부분 집합을 전체 집합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스토리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을 남들과 공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와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로 삼아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굴러가지지 너네들이 다 없어질 거야. 다른 아예 생태계가 생길 거야. 하면 그 저항이 엄청난데 지금은 그들이 너무나 많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없애고 한다는 건 혁명이에요. 예, 그런 혁명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전진적인 프로그레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조금 잠깐 정리를 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한 10년, 20년 신사업을 하는 경험과 최근에 한 8, 9년 블록체인을 보면서 이 환경 변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뭔가 이 안에서 보면은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아도 미싱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 눈에는 블록체인 웹3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이미 웹3 정식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쓸 때 거기에 무슨 기술이 써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클라우드 장점 때문에 쓰잖아요. 웹3 서비스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뭐 분산, 트랜스퍼런시, 신뢰 이게 아니라 그 고객이 느끼는 어떤 베네핏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우리 전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